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그냥 대충 먹게. 시아버님이 김 전문가나 마찬가지셔. 반찬이 김밖에 없어? 대충 먹자. 왜 안 드세요? 반찬이 별로 없어서 그래? 그러게 좀 빨리 오지. 반찬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려면 힘들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배달을 시키지 그랬어. 엄마 배달 음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냥 이거에 먹으면 되잖아. 나 쉬는 날에 요리하기 싫단 말이야. 이따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됐지. 그래도 김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 엄마 아빠니까 이렇게 하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다음 끼니 때는 그냥 나가서 먹자. 갑자기 왜 이래, 엄마. 밥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딸 얼굴 봤으면 됐지. 왜 반찬 투정을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서덕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늦둥이로 낳은 딸을 서 씨와 남편은 참 예뻐했습니다. 두 아들보다도 애지중지 키웠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었는데 딸은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니 원래 가족인 부모는 뒷전이었습니다. 대단한 대접을 바란 것이 아니었지만 사돈네를 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푸대접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결혼 후 멀리 사는 딸을 좀처럼 볼 일이 많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찾아간 딸의 집에서 서 씨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려서 찾아간 곳에서 딸이 점심 식사라고 내놓은 것이 김이었습니다. 곁들일 반찬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메인 반찬이었죠. 그리고 김치. 동네 사람이 놀러와도 이것보다는 성의 있는 대접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라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딸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해도 부모는 이해해 줘야 한다는 딸의 말이 황당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딸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안달했던 것이 허무했죠. 결혼하면 자식은 남이라고 하더니 그건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그랬다면 이 정도로 상처받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서씨 부부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딸에게 똑같이 알려주고자 했죠. 서씨는 아들 둘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고 30 넘어 막내딸을 늦게 낳았습니다. 서씨도 남편도 딸이 참 예뻤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그러했죠. 아들 둘은 진작에 결혼을 했고 서씨 부부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30살에 결혼을 했죠. 그렇게까지 멀리 살아야 하니?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명절에나 보겠네. 더 자주 올게. 전화도 자주 하고. 딸은 결혼하며 서씨 부부가 사는 곳과 멀어졌습니다. 자가용을 타고도 3시간 정도는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섭섭했지만 사위의 직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끼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딸이 품을 떠난 것이었죠. 서씨 부부는 그래서 더 애틋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아들네보다는 덜 만날 수밖에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 잘 지내지? 정신 없어. 고생이야. 애 둘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 키운 엄마는 진짜 대단하다. 딸의 말에 서씨는 웃었습니다. 어느새 시집가서 자식을 키우니 부모 마음을 아나 싶었죠. 명절에 오면 몇 시쯤 될까? 글쎄. 아침 먹고 출발해도 넉넉 잡아 3시는 돼야 하지 않을까. 도착하면 엄청 배고프겠네. 그렇겠지. 알겠어. 너희 좋아하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딸과의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좀 더 빨리 올 수는 없대.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한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차가 너무 밀렸잖아. 그래도 기다려야지. 어떻게 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 아들은 빨리 딸이 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되자 아들네 가족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셔요. 저희 왔을 때 같이 준비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너희 부려먹느니 내가 하는 게 나아. 그래? 대신 우리가 가면 너희가 고생하잖냐. 서씨 부부는 자식들을 맞는 것도 손님 대접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씨의 집에 자식들이 왔을 땐 밥상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부터 그랬죠. 그래서인지 어쩌다 아들네 집에 갈 일이 있으면 반대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며느리들 힘들 것 같아서 잘 가진 않지만 그렇게 주고받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가봐. 설거지하고 갈게요. 아니야. 얼른 가봐. 몇 개 안 되니까 내가 할게. 그래? 어서 가봐. 둘이 하면 되니까. 이거 다 치우시고 또 민영이네 밥 새로 차리실 거잖아요. 그렇지. 있는 거 해주시면 되지. 요리도 또 새로 하세요? 그럼 새로 해야지. 먹던 걸 주니. 서씨의 말에 아들들이 못 말리겠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딸 사랑 여전하셔요. 서씨는 아들들이 가면 딸네 가족을 위해 음식을 새로 했습니다. 무척 번거로운 일이었고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서씨 부부는 딸과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딸을 챙겼죠. 역시 집밥이 맛있네. 딸에게서 이 말을 들으면 서씨 부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멀리 사는 딸 가끔 왔을 때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그래도 시댁에서 가끔 봐주셔서 괜찮아. 아이고, 감사한 일이야. 고생이 많으시겠어. 아니에요. 애들 보니까 오히려 좋아하셔요. 근처에 살았으면 우리도 좀 봐주고 할 텐데. 연년생이라 힘들다며 딸이 푸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금방 자라. 그러면 서운하니까 어렸을 때 실컷 봐. 서씨 부부는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딸네 가족까지 집으로 돌아가면 서씨 부부는 골병이 날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명절 동안 손님 맞이를 2번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과의 사이는 조금씩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전화가 없어? 아빠가 걱정하던데. 그랬나? 바빠서 그랬지. 잘 지내? 늘 똑같지 뭐. 엄마 근데 나 바빠서 이만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얼른 볼일 봐. 응. 다음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보니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탄식을 했습니다. 아, 바꿔달라니까. 아니, 바쁘다고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못 바꿨지. 그러면 당신이 전화하지 그랬어. 이 기집애는 왜 요새 전화도 안 해? 통화한 지가 한 달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바쁘대.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 할 시간 없나? 지난번에 어버이날에도 그냥 넘어가서 남편이 서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딸 방해할까 싶어서 먼저 전화는 못하고 서씨에게 시키는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통화는 못하고 끊자 남편은 골이 났죠. 그래도 금방 보자 너. 금방 언제? 추석에. 그러네. 그 말에 다시 싱글벙글해진 남편이었습니다. 딸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어쩌다 한 번씩은 내려왔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애들 다 끌고 먼 길을 내려오는 것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차가 안 막혀도 왕복 6시간 거리를 오가는 것은 웬만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서씨 부부도 한번 내려오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도 서씨 부부를 방문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2번뿐인 명절인데 줄어들 것이 있느냐 싶겠지만 2번 중 1번은 안 오는 때가 많아졌죠. 미안, 엄마. 이번에는 집에 있을게. 차가 너무 많이 막히긴 하지. 그것도 있고. 요즘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회사 일이 힘들어? 그렇지. 주말에는 또 애들 보느라 바쁘니까. 명절에라도 쉬려고. 그러면 사돈네도 안 가게? 에이, 시집엔 가야지. 그 말에 잠시 섭섭한 감정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나 싶었습니다. 시집에 갔다가 서씨 부부에게 오는 대신에 딸이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래. 설에는 오지? 아마도 설에는 갈게. 알았어. 나중에 안 바쁠 때 또 전화해. 알았어. 딸과의 통화를 마치자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생기자 서씨 부부는 어쩐지 남의 가족이 된 것 같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딸은 늘 내 딸일 줄 알았는데 어쩌면 아들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친 딸에게 투정을 부릴 수는 없기에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씨 부부도 분명히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띠링 울리는 휴대폰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자 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사진 봐. 이게 뭐야? 민영이가 사돈 생일상 차려준 거라고 올렸네. 생일상?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그러게.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우리 딸이. 자기도 자랑한다고 올렸네. 마냥 웃음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안사돈이 부럽기도 하고 내 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고생했다 싶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2번 오는 명절에도 힘들다고 쉰다던 딸이었습니다. 거리 문제도 있었지만 시집에는 훨씬 자주 갔고 이렇게 생일상도 차려주는 걸 보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작년 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진짜 길더라. 그러게. 그래서 애들도 여행이나 가라고 그랬어. 그럼 추석 때는 집에 안 온대? 그냥 우리끼리 있지 뭐. 푹 쉬고. 민영이는? 글쎄, 긴 명절 연휴에 아들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내심 여행을 갔으면 하는 눈치였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질문에 딸에게 전화를 해보자 웬일인지 이번 명절에는 시집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동남아 갔다 온대. 그래? 너희는 안 가고. 가려고 했는데 예지가 비행기만 타면 토하고 그래서. 그렇게 장거리는 힘들 것 같아서 난 못 가. 그럼 너희만 집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딸이 이번 명절에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신혼 초에 한번 가보고 안 가봤기 때문에 서 씨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옆 동네도 귀찮아서 안 가는 양반이 딸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니 바로 버스표를 끊으라며 말했죠. 그래서 긴 연휴 2박 3일 딸의 집에 묵고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운전을 하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로 했죠. 그런데 명절을 나흘 앞두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표 끊었다고 그랬나? 끊었지. 아침에 출발해. 9시 몇 분인가 그래. 아, 그래? 응? 왜?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아니야. 알겠어. 용건이 그게 다였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없는 전화라고 생각하고 말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막상 약속한 때가 다가오자 서 씨 부부가 방문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귀찮아서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우리 출발했어. 차 안 막히나?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하지만 명절은 명절인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차가 한참 막혔습니다. 점심때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차 많으니까 지하철이 더 빠를 거야. 기다리는 딸의 목소리도 지친 듯 했습니다. 시간은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 씨 부부는 터미널에서 내린 뒤에 또 지하철을 타고 딸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터미널까지는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가깝다길래 괜히 찾아서 가겠다고 했죠. 게다가 서 씨 부부는 중간에 환승을 잘못해서 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겨우 행인의 도움을 받아서 딸의 집 근처까지 왔을 때는 3시 반 정도 되었죠. 아이고, 복잡해서 못 다니겠다. 그러게 알려준 대로 탔어야지. 딸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서 씨가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들고 있는 짐도 무거웠는데 딸은 짐을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명절 선물이야. 밥은 먹었어? 엄마 아빠 늦게 온다고 그래서 아까 점심을 좀 일찍 먹었어. 애들도 먹였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됐네. 지금 뭐 좀 먹을까? 오는 길에 남편 배에서 몇 번이나 천둥이 쳤습니다. 아침 일찍 먹고 나와서 버스에서 고구마 하나를 까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늘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던 사람이 끼니를 건너뛰었으니 배고플 만도 했죠. 그러자 딸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만 있다가 그냥 같이 저녁 먹는 게 낫지 않아? 엄마 아빠 점심을 못 먹어서. 그래? 배고파? 배고프지? 제가 모시러 갈 걸 그랬네요. 아니야. 결국 제대로 찾아왔는데 뭘. 기다리다가 지쳤어. 그럼 대충 같이 밥을 먹자. 나중에 밤에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그냥 나가서 먹을까? 딸이 밥 차리느라 힘들까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가는 게 더 번거로워. 그냥 집에 있는 거에다가 먹자. 그 말에 남편은 오히려 반색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거에다가 먹어. 잠깐만. 금방 차릴게. 딸이 걱정돼서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뭐 꺼내야 해? 아니, 내가 할 테니까 앉아 있어. 딸의 말에 두리번거리자 딸은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애들은 아까 먹었거든. 우린 이거에다가 대충 먹자.
그러면서 봉지를 까니 조미김이 나왔습니다. 이거에다가 대충 먹자는 게 김인 듯 했습니다. 서씨도 남편도 김은 잘 먹었지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딸이 냉장고 문을 열자 목을 길게 빼고 봤는데 반찬통 하나를 꺼내더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김치였습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딸이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위도 와서 다 같이 식탁 위에 앉았는데 딸이 밥을 퍼서 놓았고 식탁 위에 반찬이라고는 김과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게 단가 싶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냥 대충 먹게. 딸이 재차 말하며 더 이상의 반찬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충이라지만 이렇게 대충 차린 밥상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이 아닌 이상 이렇게 차릴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없어? 우리 아까 먹은 건. 사위도 당황스러웠는지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 먹었지. 아까 밥을 이상한 시간에 먹어서 배 별로 안 고파. 당신 배고파? 배는 안 고픈데. 그럼 그냥 이렇게 먹자. 그러면서 서씨 부부에게는 김이 시집에서 보내준 거라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김 전문가나 마찬가지셔. 바깥 사돈이 고향이 김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태연하게 밥을 싸먹는 딸을 보니 서씨는 숟가락 들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한참 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김이 메인 반찬이었습니다. 곁들여서 먹는 반찬이 아니고 말이죠. 이 정도면 맨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세상에나 몇 년 만에 집에 방문한 친정부모에게 대접할 음식인가 싶었습니다. 서씨 부부가 가만히 앉아있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국 있어야 하나? 아까 애들 먹다 남은 거 있는데 그거라도 데워줘? 됐다. 남편은 배고프다 못해 쓰릴 듯한 배를 그저 채우기 위해 밥을 우겨 넣었습니다. 국이고 뭐고 딸의 말처럼 대충 끼니를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위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도 이렇게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자신들이 배가 안 고프다 보니 상이 이 모양인 듯 했습니다. 김 먹어봐. 엄마, 자꾸만 김 타령을 하자 화가 났습니다. 너무 성의 없는 밥상에 푸대접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속도 차지 않을 것들을 보니 그동안 딸과 사위가 방문했을 때마다 차려줬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해줬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이렇게 내올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온갖 요리를 해주길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리기 힘들면 나가서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생선 하나라도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서씨가 너무 꽉 막힌 사람인지 왜? 반찬이 너무 없나? 그러게 좀 빨리 오지. 사위도 배가 덜 고픈지 한두 숟가락 먹고 말았습니다. 딸도 젓가락을 깨작거리고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충 먹는 것이 꼭 늦은 서씨 부부의 탓인 양 말하는 딸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려면 힘들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배달을 시키지 그랬어. 엄마 배달 음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맨밥을 김에다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아, 그냥 대충 먹으면 되잖아. 나 쉬는 날에 요리하기 싫단 말이야. 이따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됐지. 자꾸만 대충 하는 딸이 얄미웠습니다. 서씨는 단 한 번도 딸과 사위를 대충 먹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준 적조차 없었으니 말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요리하기 싫다는 딸의 말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상이라며 보냈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상은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려워 그런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정부모에게 너무한 대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한두 개 더 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었죠. 차라리 요리하기 싫으니 집에서 반찬을 싸오라고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서 씨가 기분 상한 티를 내자 딸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 그러는데? 그래도 김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 그러자 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니까 이렇게 하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엄마 아빠니까 맨밥에 김을 줘도 이해하라는 딸. 엄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접도 감수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닐 거라고 믿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오라고나 하질 말았으면 했습니다. 이건 힘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였습니다. 서 씨도 일을 안 해본 것 아니고 애를 안 키워본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에게 이렇게 소홀하게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시부모가 더 어렵고 신경이 쓰였던 것은 맞지만 내 부모이기에 더 챙기는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딸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 끼니 때는 그냥 나가서 먹자. 이틀이나 있을 것이기에 식사를 몇 번이나 더 해야 했습니다. 딸도 요리하기 싫다고 하니 그게 가장 나은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딸은 외식을 싫어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식당 가면 번잡스럽다니까. 밥 제대로 못 먹어. 집에서는 그냥 두면 되니까 먹는데. 식당에서 엄마가 볼게. 그냥 집에서 먹자니까. 뭐 해주면 되는데. 딸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서 씨가 꼭 반찬 투정하는 철없는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번잡스러워서 식당에서는 제대로 못 먹어서 싫다는 딸은 지금 서 씨 부부가 밥을 제대로 먹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켰어도 맛있다고 먹었을 텐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뭐 시켜줘? 아니 근데 이거 먹으면 배부른데 뭐하러 돈을 써? 됐다. 안 먹는다. 갑자기 왜 이래, 엄마. 밥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딸 얼굴 봤으면 됐지. 왜 반찬 투정을 해? 그 말에 서 씨는 머리 위에 뚜껑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김이 풀풀 나는 것 같았죠. 뭐가 그리 힘들고 짜증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맨밥과 김을 보고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나가서 먹는 것도 번잡스럽다고 싫다고 하고 시켜 먹는 건 돈 아깝다고 하니 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친정부모가 우스운 것이겠죠. 서 씨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평생 이와 비슷한 경험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귀한 경험을 딸 때문에 하게 되는 듯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잘 먹이고 키웠는데 부모 입은 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딸 힘든 거 엄마가 몰라주면 누가 알아줘? 나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밥이 더 중요하냐고 따지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내 말이 없었죠. 보고 싶어 온 걸 그렇게 잘 아는 딸이 부모를 이렇게 푸대접 하나 싶었습니다. 내일은 뭘 해줄 생각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딸의 집을 방문하고 처음으로 먹는 끼니의 빈정이 상했습니다. 사위의 중재로 대화는 마무리가 됐지만 저녁에 시킨 치킨을 먹을 기분도 아니었죠. 이틀 밤 자기로 되어 있던 서 씨 부부는 다음 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딸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런 서 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서 씨는 몇 날 며칠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알던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딸에게 부모는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명절에 오지 않아도 딸이 힘든 게 싫어 그러자 했지만 그러다 보니 딸의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서 씨 부부가 한없이 뒤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과연 시부모가 와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겠나 생각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명절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맛있는 밥상을 여러 번 받아먹고 가면서 그렇게 밥 한 끼 차려주기가 힘든가 싶었습니다. 그게 딸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 같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건 도가 지나친 듯 했습니다.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왜 난리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그 밥상 앞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감정이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서 비참하기까지 한 그 심정을 말이죠. 서 씨도 이제 더 이상 딸이 왔다고 진수성찬을 차리는 일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양방향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철저한 짝사랑이었습니다. 밥 얻어먹으러 왔냐는 그 말이 내내 서 씨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서 씨의 짝사랑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올해 설에 딸 부부가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집에서 쉬겠다고 할 만도 한데 오는 것을 보아하니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는 아들네가 왔다가 간 뒤에도 따로 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 씨에게 남편은 왜 딸 밥상을 안 차리느냐고 묻지도 않았죠. 엄마, 우리 왔어. 왔냐? 엄청 배고프다. 휴게소에 차가 너무 많아서 핫바도 못 먹고 왔네. 차 많이 막혔어요. 그래? 밥은? 무슨 밥? 아직 때도 안 됐잖냐? 우리 아침에 시댁에서 밥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 배고파? 우린 점심 먹었어. 뭐? 엄마 아빠만? 평소에는 기다렸다가 딸이 오면 먹었는데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라도 줘.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서 서 씨는 식탁에 딸 부부를 앉혀놓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정해져 있었죠. 김과 김치. 그러자 딸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안 것이었죠. 엄마, 이럴 거야? 지난번에 전화로도 얘기했잖아. 전화로 한 얘기라는 게 엄마니까 이해하라는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 씨의 기분이 풀렸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거 좋은 김이야. 엄청 비싸고. 곱창 김인가 그래. 뭐? 너 좋은 김에다가 밥 싸먹는 거 좋아하잖냐? 장난치지 마, 엄마. 오빠들이 먹은 반찬 남은 거 없어? 있지. 잡채랑 불고기랑 그런 거. 그거라도 줘. 각자 좋아하는 거 먹는 거지. 너는 거기에다가 먹어.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애들도 밥 안 먹었어. 애들도 김에다 싸줘. 만난 게 중요하지 밥이 중요하니? 밥 얻어먹으러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서 씨가 그렇게 말하자 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운전해서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대접이야? 딸이 사위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길 잃고 6시간 걸려서 간 부모에게 했던 대접이랑 똑같은데 어째 좀 부족하니? 그러자 딸이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끌어당기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사위가 난감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사 먹고 그냥 집에 갈게. 나가서 먹게? 애들 때문에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엄마! 딸이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네가 엄마 아빠한테 한 취급이 바로 이런 거야? 반성해. 그러자 딸이 씩씩대며 짐을 도로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딸을 서씨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딸이 연신 뒤를 돌아보았는데 서씨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가 당하면 기분 나쁠 일을 왜 부모에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편한 만큼 더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딸이 이제 다시 서씨의 집에 오지 않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짝사랑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으니 말이죠.